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제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기술 분야별로 투자 방향 안을 발표하고 이어 심층 토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소관 기술 분야 심층 토론회 사회와 자장을 맡은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위원장 노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공청회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주 항공 해양 분야 발표를 맡아주신 안명한 위원과 건설교통 분야 발표를 맡아주신 김창환 위원께도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과기정통부 그리고 키스텝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부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에서 다음 3월에 심의 예정인데요.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중 공공우주 전문의 소관 기술 분야인 우주, 항공, 해양 분야와 건설교통 분야 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부처, 출연연, 대학 등 관계자 여러분을 듣고자 합니다. 기술 분야별로 약 15분 정도 배정이 돼서 발표하게 될 텐데요. 발표가 종료가 되면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맡으실 두 분 제가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 항공, 해양 분야 발표는 공공우주전문위원회 안명환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 위원님께서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한국기상학회 이사 그리고 그 전에 기상청 기상연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 좋은 말씀 경청할 거고요. 또 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발표는 우리 공공우주전문위원회 김창환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김창환 위원께서는 현재 지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도 활동도 하시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등 우리나라 국가 건설 분야 정책 자문 등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 두 기술 분야의 발표를 연이어서 들으시고 저희들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우주, 항공, 해양 분야 발표들을 안명환입니다.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네 꼭지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주요 정책 목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투자 현황과 시사점, 세 번째로는 2023년 투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화 방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현재 저희 우주, 항공, 해양 분야의 전반적인 동향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미래의 항공교통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서의 디지털 전환, 환경, 위생 검역 규제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서의 신산업 육성 및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 분야에서의 주요 정책 목표는 첫 번째 우주의 경우에는 독자 우주 개발을 위한 우주 발사체 성능, 신뢰성 강화 및 다양한 인공위성의 활용, 서비스, 역량 확충 등과 같은 전략 기술을 자립화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에서 민간의 기업이 우주 개발을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 산업을 활성화해서 우주 보전에서는 전략 기술을 고도화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부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항공교통을 실현하고 기술 역량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하여서 항공 신산업을 육성하고 두 번째로는 항공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항공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해양 분야의 경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시설 및 스마트 선박 개발, 해상물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해양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 활용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해양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정책 목표를 삼았습니다. 한편 각 분야에서의 투자 현황을 보면은 우주부문의 경우에는 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은 선진국이나 선도국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가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개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약 10분의 1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위한 전략 기술 확보와 함께 민간 기술 혁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 산업의 경우에는 생태가 좀 취약한데요. 특히 이제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연관 산업에 대한 강점은 보유 중이지만은 타 산업에 대해서 항공 분야 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하고 항공 산업 생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의 경우에는 항만 자동화, 선박 스마트화가 미흡하고 무역량 대비해서 물류 경쟁력이 낮고 친환경 선박 핵심 원천 기술이 부족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화 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우주항공 해양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 그다음 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는 확대 중이지만 선도국가의 기술 격차 축소와 생태계 활성화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 확대 및 민간 R&D 참여,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와 현황을 참고해서 내년도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우선 우주 부분의 경우에는 다양한 위성, 생활, 산업 기반인 항법, 통신, 관측 등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을 지속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 주도의 개발을 장려하여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망,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관리 체계화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주 역량의 고도화를 위해서 전략 기술과 역량 기반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자 우주 개발, 활용 등 전략적 수요 대응을 위해서 우주 승속력을 확충하고 국내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략 기술의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엔진 연구 등 국가 우주 발사체 고도화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탑재체 개발 등 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기반 기술 연구, 부품 국산화 등 기술 내재화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활용 인프라 확충을 하여서 우주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공 분야인데요. 항공 분야는 키워드가 신산업 역량 확충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겠습니다. 신산업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제도와 기반에 대한 투자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첨단 항공 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무인기 기술, 서비스 역량 확충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차별화된 새로운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 기술 확보 및 제도 마련을 지원해 가지고 도심 항공 등 미래 항공 산업 도약 기반 확충 및 신항공 교통 실현을 위한 기술 제도 혁신에 투자를 강화해서 신산업 역량을 확충하고자 하고요. 항공 부품과 항공 기반의 키워드로 하는 항공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 수요 연계를 투자하고 고부가 가치 강점 분야 발굴을 지원하는 등 국내의 항공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고 기반 기술 고도화를 지속하고 항공기 부품의 수리, 정비 및 인정 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서 항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의 경우의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촉진과 탄소 중립 역량 강화인데요. 디지털 전환의 경우에는 스마트 항만, 그다음 스마트 해운, 물류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의 경우에는 항만 내의 물류 처리 자동화 기술을 도입을 지원하고 5G, 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자원 진흥화를 추진한 방향으로, 그다음 스마트 해운 물류의 경우에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등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 최적화 및 항만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을 정상화하고 물류 체인 효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 해양 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엔진 등 추진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 선박 내 에너지 최적화 등을 통한 효율 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고, 해양 에너지의 경우에는 해양 재생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연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화 방향입니다. 첫째는 성과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 두 번째는 협업과 연계 활성화,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성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 연계 기반의 사업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 육성 서비스 분야 R&D 기획 시 산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협업과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첨단 기술의 종합 기술인 우주항공 기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업 연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주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에서 협업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어서 민간의 경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의 경우에는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업과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R&D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그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 효율화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 특성과 산업 역량을 고려해서 다양한 R&D 방식의 성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도입해야 되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도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AM이나 무인기, 위성정보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과 성과 활용 확산의 제휴인으로 작용되는 다양한 각종 규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서 투자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투자 방향 설명을 맡은 중앙대 김창환입니다. 우선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민했습니다. 우선 그 고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총 연구비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매년 연구비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 미흡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대학 및 출연연 중심의 연구 과제가 진행되다 보니 이 성과가 민간 기업이나 또는 공공 분야의 유관 공공기관으로서 연계가 잘 안 된다. 그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성과 확산 부분에서 좀 취약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의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면 그게 국토부의 정책 목표와 연계돼서 실제로 국토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에 이런 어떤 국토부의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자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토부의 이제 과제 간에, 사업 간에 또는 전 부처의 사업 간에 좀 연계성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에 이어달리기가 좀 가시적이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간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간의 중복성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초연구들과의 중복성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투자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 산업은 전통적 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과거부터 위험하고 또 효율이 낮고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존적 산업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토부의 어떤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 또는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 분야인데요. 모빌리티 분야에도 이제 교통 체계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요 기술, 센서, 통신 기술 등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꼭지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 건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스마트 건설은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스마트화도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토 공간 정보 스마트화 등 건설, 국토, 교통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스마트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또 기술 개발, 특히 인력 양성 관련되어 있는 최근 들어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교통체계 지능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했고요.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R&D 예산 대비 건설교통 분야 정부 R&D 투자 비중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정부 투자액만으로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자 확충과 더불어서 투자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효율화 작업, 또 신규 사업이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확산하고 정부 목표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스마트 건설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제 건설 산업에 사실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LH로 대변되는 유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고 적정 기술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실증하는 것이 우리 건설 분야에서는 훨씬 더 효용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사점을 간단하게 도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축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건축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하겠다라는 것도 기술 고도화가 반드시 첨단 기술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용처에 맞게 기술이 적합하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적용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역할이죠. 기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노출했고요. 교통체계 진흥화도 일방적 의사 전달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서 교통 서비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레벨 4 자율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 섹터에서 지원하고 이 관련돼 있는 제도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시사점으로 노출했습니다. 23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술 개발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전제로 해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여러 자율주행차로 대변되는 이런 모빌리티 분야의 교통체계 진흥화 실증 기술에도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연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 건설교통 분야에 민과 관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공공은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 민간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구분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시키고 또 이것들을 유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확산하는 역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은 민간 분야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BIM 설계 기술, 공간 정보 디지털화, 탄소 중립 도시, 쇠퇴 노후 재생,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언뜻 보면 굉장히 첨단 기술과 연계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마트 시티나 쇠퇴 노후 재생이나 또는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삶과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 개발할 때 과연 이것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를 실증과 연계시켜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구체적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BIM 또 공간정보 디지털화는 기존에도 계속 지원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들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통체계 진흥화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이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다양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뢰성 확보, 그리고 국민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개발 지원들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안전이나 또는 친환경 교통과 같은 국민이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요즘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다양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분야에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철도 고속화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향 중에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 R&D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활용 체계를 좀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공공 또는 민간 수요처를 파악해서 이 수요를 직접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과제 제한 요구서의 RFP라고 흔히 불리는 과제 제한 요구서에서 사업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부처의 정부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사업과 부처의 정부 목표 간의 연계성을 확대했습니다.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 수행 체계나 성과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인프라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 R&D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삶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국토교통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주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건설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별, 그다음에 여러 참여 주체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BIM 적용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건설 분야의 인프라 개선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교통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또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CITS나 정밀 도로지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 간 또 부처 내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투자가 굉장히 중복된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어달리기 연구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연구 성과뿐만 아니고 연구 중복성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우리 안명환 의원님, 김창환 의원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뭐 짧은 시간에 참 많은 큰 아젠다를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죠. 예, 어쨌든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서로 심층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제가 게시판에 몇 개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제한된 이 시간, 제한된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몇 개 선택해서 서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관련되는 분들이 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일단은 우주 쪽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질문 내용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체추 발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 투자 방향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달 탐사에 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요즘 우주 탐사가 굉장한 화두인데요.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두 꼭지는 대부분 위성체, 발사체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이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그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공우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현업과 소통하면서 또 정부 정책과 이해도 등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 우리 아쉽게
그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궤도 진입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뭐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제 올해 아마 10월인가 제가 이야기로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3차 발사에서는 이제 탑재체로 저희 소형 검증위성 한 200kg 정도의 검증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할 예정이고요. 특이한 것은 그 검증위성 내에 또 조그마한 큐브위성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상에서 큐브위성을 발사하는 아주 특이한 어떻게 보면 매우 도전적인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해 10월 정도에 우리가 3차 발사 있을 거고요. 제가 뭐 그 4차 발사 확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4차 발사에서도 지금 현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의 개발 완료되어 있고요. 거의 지금 대기 상태인데 대기 상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4차 발사에는 실제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연속해서 한 서너 차례 정도 그 발사 이력, 발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사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즉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 그 또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차세대 그 발사체는 아마 투 트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일단 소형 발사체가 있고요. 중대형 발사체가 있는데 아마 소형은 주로 민간 주도, 중대형은 아직은 우리 공공기관 위주로 이제 발사를 하고 특이한 것은 이 발사체 전체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산업체에 과감히 넘기겠다. 그런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다음 정부에서도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 내에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발사 계획 투자 방향이 아마 제시될 거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달 탐사 말씀하시는데요. 달 탐사 요즘 하드죠. 뭐 화성 탐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국의 경우 보면 이제 달 탐사도 점차 그 민간 영역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달 탐사도 이제 발사체, 수송체 등의 문제로 근일 내에 순수한 우리 자체 자력으로 달 탐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가 많은 위성을 개발하고 실제 활용을 하고 많은 탑재체에 관한 것도 많이 국내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떤 외국과의 공조,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일정 기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도 근본 4차 우주개발 기본 계획에 담고자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답이 모호한데요. 큰 정책적인 큰 방향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저기 질문은 향후 위성 정보의 활용과 서비스 그동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위성들이 성공적으로 발사 운영되어 왔고 위성 개발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연구 개발 계획은 어떠한지요? 우리 안명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2023년 투자 방향에는 활용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겠다. 그런데 우리 안명환 의원님께서 더 추가적인 의견 답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3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 천리안 EA-2B 두 개의 위성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궤도에 다목적 실용위성, 그다음에 다목적 실용위성보다는 조금 작지만 또 차세대 중형위성 등이 이제 발사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성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우주 개발, 그다음 위성 개발을 하드웨어 개발이 아니라 활용을 위한 개발,
그 전략 방향을 바꿨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위성을 개발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위성을 올리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방향의 활용 기술이 좋아지고 활용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들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은 환경, 해양, 그다음에 기상, 그다음에 국토지리, 그다음에 앞으로 발사될 수자원, 그다음에 산림, 농림 등 저희들 산업 그다음에 생활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사업되는 KGPS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지리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위성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융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성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인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위성 자료의 활용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성들은 각 부처들, 예를 들어서 환경위성이다 그러면 환경부, 그 다음에 산림위성이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런 각각의 부처별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생산되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성이라는 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위성이 볼 수 있는 전 지역,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다양한 지역에서 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도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그 환경위성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성이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데이터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인 데이터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성들의 후속 위성이 한번 올라가고 나면 수명이 닿으면은 그 위성을 대체하기 위한 위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후속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명환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그동안 위성을 통해서 얻은 각종 기상, 영상, 지리 정보 등등을 민간에게 이제 어떤 안보 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민간에게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고 이번 투자 계획도 나와 있고요. 앞으로 지속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이제 건설교통 분야에 제가 질문을 하나씩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두 개가 비슷한 질문이기에 일단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김창완 위원님께 한번 고견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의 효율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예, 이건 예산 집행 효율화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도 좀 비슷한데요.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서 언급하신 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두 개 질문이 왔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 의견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상당히 주제가 광범위해서 일단 좀 매크로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산업 적용 확대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연구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이 관련돼 있는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산업 적용 확대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먼저 기획 단계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이게 꼭 건설교통만 한정되어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획 단계에서 기획 수요 조사라는 것들을 하죠. 근데 기획 수요 조사 단계에서 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보통 대학 또는 출연연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사실은 민간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사실 지금 기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건설교통처럼 직접 어떤 성과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연계돼야 되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기획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학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뭐 기초연구 같은 사업들을 만들어낼 때에는 전문가 위주의 그 기술 수요 조사가 굉장히 타당한 방법인데, 이런 응용 단계, 개발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 연구에서는 썩 그리 좋은 그 아이템이나 기술들을 발굴하는 프로세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간의 수요를 이 기획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두 번째로는 그 사업들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사업 수행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예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타가 진행이 되고 예타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사업이 수행되면 중간에 그 예타에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항들, 보완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냥 예타가 지원이 되면 예타는 그냥 쭉 사업들이 진행됐다가 이제 종료돼서 이제 종료 평가를 받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들이 성과 확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정들이 어느 단계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 중간 과정에서 민간 또는 공공의 기술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업들은 그 가능성 또는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국토교통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들이 다 개발 단계까지 목표로 하고 사업화 사업이라고 처음에 이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꼭 실증 연구를 따로 하겠다라고 예산 요구를 추가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업 내에서 실증까지 연계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종료가 됐으나 기술만 개발하고 기술에 따른 어떤 그 활용성은 고민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3년도 투자 방향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사업 내에서 효율화를 통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성과 확산이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요. 예산 집행의 효율화 부분은 뭐 아까 이제 저도 그 투자 방향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예산이 계속 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확대되는 것과 함께 이제 사업 자체의 어떤 성과 부분은 과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 집단은 동일하고 연구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별로 이제 그 수행하시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우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예산 확대와 동시에 기존 사업의 어떤
그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효율화 방안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 확산이나 또는 성과 연계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성도 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제가 작년도에 이제 LH하고 LH 사업부서와 이제 여러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서장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돼 있는 기술을 참 찾기가 어렵다. 공공 분야에서 좀 기술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건물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공공 분야에서 건기원도 자체 사업비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 왜 개발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건설 교통에 대한 공공 R&D의 어떤 명확한 정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좀 공감대가 우선 만들어지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나름 효율화도 좀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완 의원님 참 아마 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몇 곡지 더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영 중인 이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 25일 정오까지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청회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문건에 반영하여서 저희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토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그 우주항공, 건설교통, 정부의 어떤 투자 방향 그 질문 답변을 제가 요약하기는 참 외람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그 키워드는 앞으로는 어떤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수요 중심,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혹시라도 있을 어떤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좀 키워드로 제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산업화죠. 산업화. 그래서 산업에서 어떤 국가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만들어 보고 민간을 확산해야 되겠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 기회 담게 우리 그 우주항공 안명환 위원장님, 건설교통 김창완 위원 동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공급자 위주의 어떤 R&D에 의해서 벗어나서 어떤 활용 중심, 성과 확산 이런 부분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크게 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고요. 사실 또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지금 투자 방향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정부 투자 방향에 맞도록 실제 사업 심의라든지 어떤 R&D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할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온라인을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도 많은 격려,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공공우주 전문의 소관 기술 분야 투자 방향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